ぱり思い切ってね放出してそれを希釈すると他にあんまりその選択はないなと。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いや反対です。そう今の高い反対です。反対です。反対の理由は何？どんだけ影響するかあるかっていうのを分かってないでしょ。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마침내 방류되는 것인지 일본의 환경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이런저런 민간 차원에서 네. 혹시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일본의 강요가 공개적으로 저런 이야기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환경상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장관인데 일본은 뭐 이번에 한일 갈등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잘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죠. 일본의 문화가 좀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일본 정부가 실제로 저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는 다시 얘기했죠. 결정 내린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환경상이 일단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렇게 일본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환경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내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과감하게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뭐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르겠습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저런 말을 툭 한번 던지고 흘려보고 일본 어떻게 정부의 반응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네네, 그렇죠. 아주 최악이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닙니까? 먼저 간보기처럼 예.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장관 정도 되는 자리면 뭐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발언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사전 뭐 떠보기식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네. 얼마 전에 보고서에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네, 제가 네.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겠느냐.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평양을 공유하는 모든 나라에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태평양으로 방류가 되는 거니까 쿠로시오 해류라고 태평양 네. 한 바퀴 도는 해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물이 한 바퀴 돌 텐데 가장 먼저는 알래스카나 아니면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한두 달 안에 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그때도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해안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적도를 따라서 필리핀 앞바다로 오면 그러면 우리 남해와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100만 톤이라고 하면은 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100만 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네, 얘기한 네, 게 6월 말에 115만 톤이고 매일매일 거의 한 뭐 170톤 정도, 약 한 200여 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37만 톤까지는 우리가 탱크를 그러니까 제작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도쿄전력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었어요. 그럼 137만 톤까지는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더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방출을 할 거냐 이런 이제 결정을
아직 안 한 거라고 하던데 더 이상의 탱크 제작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시기가 그럼 임박해 오는 거네요. 그 그게 시기가. 이제 예. 동경 올림픽 끝난 다음 2022년 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 8월 정도라고. 네네. 예. 매일 한 그 정도 늘어나니까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늘 해왔던 얘기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동경올림픽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정확한 답을 듣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태평양을 공유하는 나라들로서는 지금 가장 먼저 반발하는 데가 이제 일본 내에서는 어민들이거든요. 이제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사료까지도 다 금지하고 있어요. 뭐 싱가포르도 있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런데 방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오염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100만 톤이 넘는 오염된 물이 방류가 된다고 한다면 오염수가 희석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뭐 희석은 되겠죠. 예. 희석은 되지만 문제는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기본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없죠. 물론 이제 핵실험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씩 검출되긴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1,400톤 안팎되는 탱크예요. 근데 이게 1,400톤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가늠하기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 1,000여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1,000여 개가 되는 그 많은 물이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아무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리하고 나온 물이 세슘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많게는 한 2만 배 이상 더 오염된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죠. 양도 양이지만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사성 물질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가 일본 정부 강요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후쿠시마 지역을 대표하는 일본의 정치인도 반대한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わからない今のままで流していいかって絶対流し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のってみんな心の中で思ってんの。ただ自分で言えないし。 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결정하기는 어쨌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작년 8월 달에 사실 그 공청회를 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그 네. 후쿠시마 지역에 사시는 어민이 네, 그러면 네. 도쿄 앞바다에 방류해라.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류한다는 자체는 후쿠시마 그 연안 지역을 나는 버리겠다 이런 표현과 같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민들한테는. 그 어민들에게 돌아오라고 해놓고는 거기다 방류를 그러니까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예.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해놓고는 거기다 방류를 한다. 근데 그게 방류하면 바다만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다가 이제 파도로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밀려오면서 포말이 생기면서 그게 또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방사성 물질이 그냥 고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체성 방사성 물질도 있고 기화될 수도 있고 증발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인근의 해안가는 더 문제가 심해지겠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고민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몇 톤씩 물은 오염수는 늘어나고 있고 저장하는 데는 도쿄전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137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2022년이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더 이상은 그 탱크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이거는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방류라고 하는 결정은 대단히 무책임해 보이는데 네, 네. 어떻게 그래서 일본 해야 내 합니까? 전문가들이 예. 이제 여러 논의를 해서 아까 저번에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한 6가지 안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싸게 드는 게 그냥 방류예요. 예. 계속해서 방류하는 예. 거고 그건 말고 뭐 2.5km 지하에다가 매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랑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좀 현실적인 것은 10만 톤짜리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탱크를 만들어서 123년이 결국 이제 삼중수소가 한 반감기가 10번 정도 반복되는
그 기간 동안 보관은 그래도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 안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용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2.5km 지하에다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봐야죠. 무조건 없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남은 시간이 그러면 네네. 2022년 그때까지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일본 그럼요. 정부가. 일본 정부가 예. 그런 시간이 있죠. 근데 저희가 보기엔 이제 동경 올림픽이라는 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내년이죠. 내년 8월쯤이죠. 네, 그렇죠. 이목이 몰리는 데니까 거기서 국제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그 전에 답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사실 다른 방법이 더 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전에 네.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고리로 해서 국제사회가 네, 일본 그렇죠. 정부에게 책임 있는 조치 그때까지 대답해라. 네, 이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처리할 네, 것이냐. 그 행사 잘 치렀다고 그 이후에 이제 무책임하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전에 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장 뭐 주변에 네. 토양도 오염됐다 이런 언론 네, 보도도 나오고 네, 네. 있는데. 거기는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 예, 안에 그러니까 야구가 열리는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예. 그러니까 개막 경기를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안전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결정한 그 모양이죠. 토양이나 이런 쪽은 크게 오염되지는 않았는데 예. 문제는 후쿠시마 현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와 비슷해요. 아. 산이나 아니면 숲이 많습니다. 근데 숲이나 산은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호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건조해지면 바람이 분다거나 이제 추가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거죠. 예. 네.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일본 강요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에도 네, 네. 잘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예. Life is old.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뭐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존 덴버가 부른 Take Me Home Country Road. 예, 조금 전에 후쿠시마가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같은 곳이라고 양희원영 사무처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족과 친구들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